조선의 5대궁을 다 돌아보니 덕수궁이 더 슬퍼. 중화문과 중화전, 서거당, 즉조당, 준명당. 이 건물은 중화전 행각이라고 한다. 1902년 덕수궁의 중심 건물인 중화전을 건립하였을 때 중화전은 128칸의 행각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1904년 대화재로 중화전을 비롯한 많은 정각들이 불탄 후 건물을 다시 지으면서 행각 역시 108칸의 규모로 새로 지었다. 1910년 국권을 상실한 후 일제강점기에 덕수궁 내 여러 정각들이 훼손되었는데 중화전 행각도 이때 대부분 철거된 것으로 보인다. 현존하는 행각은 1905년 중건된 행각의 일부가 남겨진 모습이다. 이제 중화전 일원이다. 덕수궁의 정전인 중화전의 정문인 중화문이다. 임진왜란 당시 임시행궁이었던 경궁은 인조 이후 서거당, 즉조당 및 주변 별당 몇 채 빼고는 아무것도 없던 궁이었다. 그러다 1896년 아관파천으로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겼던 고종이 1897년 황궁할 곳으로 경궁을 선택했다. 하지만 몇백 년을 버려진 곳을 임금이 거처로 삼으려니 대공사가 필요했고 기간도 길어졌다. 그래서 한동안은 기존에 있던 즉조당을 태극 전, 중화전으로 부르면서 정전으로 사용했다. 이후 여유 공간이 있던 남쪽으로 궁역을 확장한 뒤 즉조당과 남쪽 궁장 사이에 정식 정전을 건립한 것이 바로 중화전이다. 중화문도 이때 정전의 정문으로 지었다. 1901년 10월 29일에 현판을 걸었다. 중화문 건립으로 경운궁의 구조는 크게 달라졌다. 원래 경운궁의 정문은 남쪽 궁장 가운데에 있던 인화문이었으나 중화문 공사 및 궁역 확장을 하면서 철거했고 대신 동쪽 문인 대안문을 새 정문으로 사용했다. 실제로 옛 사진을 보면 인화문 터와 중화문의 위치는 몇 걸음밖에 차이 나지 않는다. 또한 원래 중문이던 돌례문 역시 없앴고 새로운 중문 조원문을 지었다. 금천과 금천교 역시 인화문과 돌례문 사이에 있었으나 대안문과 조원문 사이에 새금천을 팠고 원래 금천은 묻었다. 1904년 대화재로 불탄 이후 1906년 중건했다. 이때 중화문을 기존의 자리보다 약간 남쪽으로 더 옮겨 지어 결과적으로 중화전뜰은 전보다 훨씬 넓어졌다. 일제강점기인 1919년에 고종이 승한 후 1933년 일제는 덕수궁을 공원화했다. 이때 석조전 앞들에 정원을 만들었는데 정원을 침범한다는 이유로 중화문의 행각을 헐었다. 이 모습이 현재까지 남아있다. 그래서 지금은 문만 행하게 있다. 다만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고 동쪽 모퉁이에 흔적이 남아있지만 그나마 남아있는 이 행각도 모습이 많이 달라져 현재는 시민들이 쉬어가는 공간이 되었다. 행각을 복원하자는 의견이 있지만 그럴 경우 석조전의 정원을 밀어버리는 것밖엔 답이 없어 쉽지 않다. 중화전은 덕수궁의 정전이다. 중요한 국가의식을 거행하거나 조회를 열던 곳이다. 중화종허의 뜻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바른 성정으로 중용에서 유래한 말이다. 1902년에 중층으로 지어졌다. 창덕궁, 인정정과 흡사한 모습이었다. 1904년 대화재로 전소되었고 1906년에 중건되었는데 만국 직전에 어지러운 상황이라 단층으로 지어졌다. 1907년 1월에 치러진 당시 황태자였던 순정여왕후의 결혼식과 1907년 7월에 열린 고종이 순종에게 양해하는 의식 등을 치렀다. 처음부터 대한제국의 황궁정전으로 지었기 때문에 답도에는 쌍용이 새겨져 있다. 즉, 용 2마리가 새겨져 있는데 자세히 보면 한 마리는 사조룡, 다른 한 마리는 오조룡이다. 이 용들은 각각 조선과 대한제국을 상징한다. 내부를 살펴보면 정면 가운데 칸 북쪽에 단가와 옥좌를 두었다. 고주와 창방에는 낙양각을 달아 화려하게 장식했다. 천장은 봉황이 아닌 용이 달려있다. 경복궁 근정전에도 용이 달려있는데 비교하면 중화전의 용이 좀 더 땅딸만하고 살쪘다.
광복 이후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서울 시내에 마땅한 공간이 없었기 때문인지 1950년대와 1960년대에는 중화전 뜰에서 정보 행사나 공연 등이 자주 열렸었다. 특히 1961년 군사정변 당시에는 정변에 동원된 제1공수 특전여단이 이곳에 주둔해서 반혁명 인사로 분류된 인사들을 이곳에 가두었고, 이후에는 전국적으로 잡아들인 깡패들을 이곳에서 굴렸다. 중화전은 황제가 뒤에서 들어가서 어좌에 앉을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어떤 유튜버는 이걸 보고 무슨 대단한 마술이라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리 어려운 장치도 아닐 뿐더러 극장 같은 곳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시스템이다. 어찌 생각해보면 황제가 많은 신하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 공간을 지나서 올라가는 것보다 뒤로 들어가서 어좌에 앉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다. 문화유산을 테마로 한 콘텐츠들을 보면 이 뒷문처럼 별거 아닌 것에 재밌는 스토리텔링을 부여해서 오버해서 설명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현혹되실 필요 없다. 분명한 것은 옛날에 살던 사람들이 신화 속의 신들이 아니고 지금의 우리처럼 밥 먹고 화장실 가고 잠자고 실수하고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의 세계에서 가장 똑똑하고 특별하다는 관점을 가지면 오류가 많이 생긴다. 이 점을 인지하면 문화재에 대한 이해가 훨씬 쉽다. 특히 가짜 국뽕 유튜버들, 제발 구라치면서 오버 좀 하지 마라. 진짜 국뽕은 우리의 역사 속에서 진실을 찾는 사람들이다. 즉조당 일원으로 간다. 임진왜란 때 선조가 거처했던 정각들을 보존한 곳이다. 즉조당은 광해군과 인조가 왕위에 오른 곳이고, 서거당은 선조가 거처하다 승하한 유서 깊은 건물이다. 서거당은 현존 유일의 목조 2층 집으로 단청을 입히지 않아 소박한 살림집 같다. 1623년에 대부분의 정각과 땅을 원주인에게 돌려주었으나 이 두 건물만은 보존하여 경궁의 상징으로 삼았다. 준명당은 고종이 업무를 보던 편전이며 즉조당과 복도로 연결되어 있다. 현재의 새 건물은 1904년에 불에 탄 것을 같은 해에 다시 지은 것이다. 서거 시위의 뜻은 옛날에 임금이 머물던 곳이다. 서거당은 현판이 2개이다. 2층 바깥면에 걸린 것은 국내부 특징관이던 김성근이, 1층 내부에 있는 편액은 고종이 썼다. 고종 현판을 보면 석시자 옆엔 어필유비, 당당자 옆에 광무군연을 사칠어리라는 작은 글씨가 있다. 지금까지 남아있는 궁궐 정각 중 누각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2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건물이다. 1층 내부는 가운데 이 칸을 대청으로, 앞면과 대청 뒷면에 가장자리 칸에 텐마루를 깔았으며 대청을 중심으로 양옆에 온돌방을 두었다. 동쪽 온돌방은 모든 공간을 1칸으로 터서 방을 넓게 만들었다. 서쪽 온돌방은 약간 다르다. 기본 구조는 동온돌과 같으나 대청 쪽 칸은 다른 칸과 기둥 및 문지방으로 나누었고, 나머지 칸은 서로 구분 없이 텄다. 서온돌의 서편에는 2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나무 계단이 있다. 방에서 측면의 택간과 연결되는 창문의 모습도 차이가 있는데, 동온돌 쪽 창은 전통 양식이나 서온돌 쪽 창은 서양식 문짝이다. 이는 근대화 영향을 받은 것을 보여준다. 2층 내부는 칸마다 구분 없이 전부 텄고 바닥은 마루로 마감한 모습이다. 천장은 석가래가 바로 보이는 연등 천장으로 만들었으며 네 번째 칸 위의 종도리에는 용 그림과 무늬를 화려하게 그려 넣었다. 단 색을 입히진 않았다. 이 그림은 1902년에 편엔 이민진 연희그에 실린 서거당 일대의 그림이다. 그림 속 서거당 모습은 지금과 달리 1층 좌측의 택간과 우측에 덧댄 한 칸이 남쪽 행랑채와 붙어 있었으며 좌측으로 즉조당과도
복도각으로 통했다. 시사지는 일제강점기 초반에 일제가 조선 고적과 명소를 조사할 때 촬영한 것이다. 건물의 남면이 아니라 북면에서 찍은 것으로 상술한 서거당 2층에 덧댄 칸이 보인다. 오른쪽 끄트머리에 꺾인 부분 1층은 즉조당과 이어지는 복도로 대한제국 시절과 일제강점기 초까지는 두 건물이 이어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933년) 일제의 궁궐 공원화 계획으로 많은 덕수궁의 건물이 헐렸을 때에도 살아남아 오늘에 이른다. 즉조당이다. 즉조는 즉위와 같은 말로 인조가 이곳에서 왕위에 오른 것을 기념하기 위해 붙인 이름이다. 현판 글씨는 고종의 친필이다. 즉자 옆엔 어필, 당자 옆에 광무군년을 사 7월 2일이라는 작은 글씨가 있다. 1905년을 4년 7월 어느 날에 임금이 직접 썼다는 의미이다. 즉조당 대청에는 경운궁이란 편액도 걸려 있었는데 역시 고종이 직접 쓴 것이며 현재는 국립고궁박물관에서 보존 및 전시 중이다.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에 머물던 1896년에 경운궁을 수리, 중건하는 데 공사를 진행했다. 이때 경복궁 선원전에 있던 어진을 즉조당으로 옮겨 모셨다. 1897년 2월 고종은 경운궁으로 환궁했다. 당시 경운궁은 즉조당 포함 2채만 남아있었다. 그래서 즉조당을 임시 정전으로 사용했다. 그해 10월 7일 대한제국을 선포하기 며칠 전에 이름을 태극전으로 바꾸었다. 제국의 정전이니 이름 역시 제일 높은 급인 전으로 올린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각 앞에 넓은 월대를 설치하여 건물의 격을 높이고 여러 국가의 중요행사를 성대하게 치를 수 있게 만들었다. 태극전에서 고종은 국호를 대한으로 바꾸고 황제로 즉위할 것을 반포했다. 즉 태극전은 대한제국의 상징적인 탄생 장소였던 것이다. 제국 수립 이후 고종은 이곳에서 백관들의 할애를 받았으며 황실 가족들에게 옥책과 금보를 내리고 책봉식을 거행하는 등 정전으로서 태극전을 활발히 사용했다. 그러나 이 건물은 정전으로 쓰기엔 너무 좁았다. 그래서 1901년부터 새 정전 공사를 시작하여 1902년에 비로소 제대로 된 정전 형태를 갖춘 새로운 중화전을 완공했다. 그에 따라 1902년 5월에 기존의 중화전을 원래 이름인 즉조당으로 환원했다. 1904년 4월 경운궁 대화제로 불탔고 직후 복구했다. 이때 옛 모습 그대로 짓되 칸수와 규모는 간단하게 했다고 한다. 일제강점기인 1911년에는 고종의 후궁이자 영친왕의 어머니 순원왕규비 엄씨가 이곳에서 서거했다. 즉조당과 복도로 이어져 있는 이 건물이 준명당이다. 준명의 뜻은 다스려 밝힌다 또는 다스리는 이치가 맑고 밝다이다. 서경 고요모편에 나온 구절인 날마다 세 가지 덕을 밝혀 밤낮으로 소유한 집을 다스려 밝힌다 에서 따왔다. 특이하게 명자를 흔히 밝을 명자로 쓰는 밍이 아닌 민자로 썼다. 얼핏 보면 잘 구분이 안 가지만 민에서 해일, 이 아닌 눈목이 들어가 있다. 민과 모양만 다른 같은 글자이며 밝게 볼명으로 부르기도 한다. 이를 두고 여러 설이 있다. 그중 일제가 밍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밍을 대신 썼다는 주장과 반대로 일본을 싫어한 대한제국 정부에서 을이 들어간 민 대신 밍을 썼다는 이야기가 있다. 결론을 말하면 둘 다 낭설이다. 밍은 밍의 이체자이며 엄연히 대한제국 이전부터 쓰던 한자이다. 진짜로 밍이 마음에 안 들었다면 창경궁에 있는 명정전은 물론 다른 정각들의 편액에 들어간
밍을 모조리 갈아치웠을 것이다. 당장 고종의 침전 정문인 광명문 현판에도 버젓이 일일이 들어간 밍이 적혀있다. 저런 거짓 정보에 속지 말자. 제발. 1904년 이전에는 현재 준명당 자리에 경운당과 덕경당 그리고 관명전이 있었다. 경운당의 창건 시기는 알 수 없으나 기록상으로는 1901년 2월 3일 차 승정원 일기에 처음 나타난다. 준명당과 즉조당이 붙어있는 지금과 달리 경운당이 있던 시절에는 경운당과 즉조당 사이에 행각을 두어 영역을 구분했다. 고종은 경운당에서 주로 전배하거나 진찬을 열었다. 이후 같은 해 7월에서 12월 사이에 이름을 덕경당으로 바꾸었으며 1902년 10월에는 관명전으로 개칭했다. 이름을 바꾸면서 건물도 새로 지었다. 즉조당과 덕경당 사이의 행각을 헐어 두 건물을 한 영역에 두었다. 또한 건물도 정면을 국한으로 늘리고 용마루에 취두, 추녀마루에 잡상도 설치하는 등 전보다 훨씬 큰 규모로 지었다. 이런 변화는 진연 장소의 격을 높이고 공간을 넓혀 진연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것이었다. 1904년 대화제로 불탔고 직후 복구했다. 재건하면서 이름을 준명당으로 바꿨으며 건물도 관명전보다 작게 짓는 등 전보다 격을 낮추었다. 관명전이 준명당으로 바뀌었다는 확실한 기록은 없지만 1904년 4월 13일 대화제 바로 전날에 고종이 관명전에서 신하들을 만났다는 승정원 일기의 기사를 통해 준명당은 화재 전까지 존재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준명당으로 지으면서 즉조당과 통하는 복도도 같이 설치한 듯하다. 준명당은 일제강점기 초에 고종이 외동딸 덕혜옹주를 위해 만든 유치원이 되었던 것으로 유명하다. 준명당 남쪽 기단의 가장자리에는 몇 개의 구멍이 파여 있는데 준명당이 유치원일 때 행여 아이들이 뛰어놀다가 떨어져 다칠 것을 우려한 고종의 배려였다. 이 영상을 마지막으로 조선의 5대 궁궐 영상을 마무리합니다. 서울 시민으로서 자주 오는 궁궐들이지만 이렇게 현장에서 영상을 찍고 컴퓨터 앞에서 편집하면서 다시 살펴보니 그동안 미처 보지 못했던 것들,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떠오릅니다. 경복궁은 조선의 법궁이지만 한동안 폐허였다가 흥선대원군에 의해 다시 복원되었죠. 법궁의 아우라와 조선 후기 건축의 특징이 보이는 궁궐이었습니다. 창덕궁은 가장 많은 왕들이 아꼈고 한국적인 궁궐의 아름다움이 잘 남아있는 세계유산이죠. 후원도 잘 남아있고 말입니다. 경복궁과 라이벌 같은 느낌입니다. 창경궁은 창덕궁과 종묘 사이에 있는 부속궁전 같은 느낌의 공간으로 기억에 남습니다. 지금은 넓은 녹지가 인상적이지만 동궐도를 보면 많은 건축물이 꽉꽉 차있던 공간이었죠. 그래도 뭔가 경복궁이나 창덕궁보다 여성스럽고 부드러운 느낌이 많이 드는 궁궐입니다. 경희궁은 도시의 섬 같은 느낌이 드는 궁궐입니다. 많은 공간이 소실되어 복원된 건물도 많지 않지만 주변의 서울역사박물관과 조화를 이루는 작은 공간으로 남아있다고 할까요? 물론 그 역사는 작지 않지만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덕수궁은 기울어진 배를 어떻게든 운항해보려는 선장 같았던 고종의 처절함과 고뇌와 욕심, 한편으로는 생뚱맞음과 어리석음이 함께 보이는 황제가 아닌 인간 고종의 증거 같은 모습으로 기억에 남습니다. 남아있는 많은 시설이 건축된 후 원했던 목적대로 한 번도 사용되지 못한 경우도 많고요. 왜 우리는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나? 라는 의문을 자꾸 던지게 만드는 궁궐입니다. 결론적으로 서울의 5대 궁은 각각의 매력이 겹치지 않고 차별화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 돌아봐도 질리지 않고요. 이런 멋진 궁궐이 남아있는 서울에 산다는 거 자체가 행운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서울의 5대 궁에서 즐거운 추억 많이 만드시고 우리 문화재 답사의 매력에 흠뻑 빠져보시길 바랍니다.